네, 안녕하세요. 골치 아픈 법률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스픽스 법률TV 착한 승부사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추영훈 변호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팩트 폭격기 박성훈 변호사님, 그리고 안 해본 사건이 없는 우리 실무의 베테랑, 실무의 끝판왕 오연성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자꾸 베리에이션을 주니까 네. 너무 오 변호사님 소개할 때면 자꾸 베리에이션을 주니까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짧고 굵게. 자, 오늘 좀 두 분 말씀 좀 들어봐야 되는 이제 좀 재밌는 사건, 재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심각하기도 한 사건인 것 같고, 좀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 자, 범죄자를 잡아야 될 경찰이 오히려 뒷돈을 받고 범죄자의 어떤 방패막이가 돼준 좀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간단하게 뭐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정부 경찰서 소속된 어떤 이제 뭐 수사팀장이 네. 그 자기가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이유로 이제 관할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관할이라고 하면 네. 이제 크게 보면 범죄지, 그렇죠. 이 사건이 발생한 범죄지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의자의 주소지, 주소지. 네. 크게 보면 두 개인데 네. 통상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피의자의 주소지죠. 네, 네. 그래서 주소를 자기가 관할하는 그 경찰서 그 관내로 네. 주소지를 옮기게 하고 네, 네. 이 사람과 관련된 수개의 건을 네. 다 자기가 배당을 받아서 네.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 불송치 처리를 하면서 그 대가로 네. 이제 2억 원을 받았다. 뭐 이런 2억. 내용. 경찰,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사기꾼 주소지를 야, 내가 의정부 있으니까 의정부로 다 주민등록 옮겨.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사건 싹 몰아가지고 다 그냥 불송치 결정해주고 그렇죠. 뒷돈을 받았다. 이런 뭐 진짜 그러니까 이 뭐 영화에서나 사건의- 볼만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게 또 어떻게 보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네네. 우리가 경찰에서도 불송치 할 수 있는 그 옛날에 혐의 저희 없어요.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다 그냥 불기소 의견으로 다 송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건데 이제는 경찰이 그냥 아예 송치를 안 해버리죠.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된 이후에도 검찰에 있었으니까 잠깐 있었으니까 그러셨구나. 네. 그 불송치하는 기록도 사실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불송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경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 사건의 약간의 배경이 됐다. 네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일정 부분 주어지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 부패 범죄에 사용한 그런 네.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제일 이렇게 소름 돋는 게 이 지금 경찰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피의자하고 예.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 이런 게 참 되게 소름 돋는데 오 변호사님 어떤가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네. 그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이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경찰이 그걸 보낸 거죠? 네. 네. 그리고 어느 검사보다도 내가 나을 거야.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네. 문자를 보냈죠. 나한테 돈 보내라. 다 예. 싹 불송치 처리해준다. 내가 검사보다 엔간한 검사보다 내가 낫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믿을 만하지가 않은 게 네네. 아니 뭐 이거 뭐 범죄를 잘하자 치밀하게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이거를 문자로 남기는 경찰이 뭐 이거 그러니까 범죄를 지금 저지르면서 네. 이거를 문자로 남겼다는 거에서도 이미 좀 하수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보통 다 전화로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하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는 참 그러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바보 같은. 네. 저는 검경 수사권 뭐 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좀 보완돼야 될 게 사실은 경찰 인력이거든요. 네. 네. 지금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권한이 많아진 만큼 이제 책임도 따르는데 사실은 일선에서 가장 기피하는 게 경제범죄 쪽이거든요. 경찰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기피 부서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삐딱선에 타는 경찰들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게다가 경찰은 또 계급 정령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승진 목매지 않는 경찰 입장에서는 맘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보완되고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이게 그 아까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기록을 검찰로 안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은 그렇죠. 다 보내고 이제 검사가 그걸 이제 검토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서 밝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대로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이어서 경찰의 어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좀 비대해진 권한에 대해서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거 아마도 이 사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불송치되면 네. 용어 자체가 불송치기 때문에 마치 검사한테 사건 기록이 안 가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불송치가 돼도 기록 송부라는 그러니까 그 기록은 자체는 보내게 돼 있죠. 기록은 네. 보내게 돼 있고 그게 검사실 가면 막 쌓여 있습니다. 네. 불송치 기록에 네. 막 네. 캐비넷 한쪽에. 네, 네. 그래서 지금 검사도 인력난, 검찰도 인력난이잖아요. 아까 이제 경찰 인력난 얘기하셨지만 검찰도 인력난이기 때문에 송치된 사건 보기도 검사님들이 바빠요. 그래서 불송치로 오게 되면 그렇죠. 대충 그렇죠. 보겠지. 뭐 꼼꼼하게 안 보겠지. 송치된 기록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아마 검사도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송치에서 이제 송치로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이거 보니까 뭐 불송치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을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 고소를 했던 뭐 피해자들이 아마 항고까지 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항고를 하니까 고등검찰청에서 이거 다시 수사해봐라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기 수사 명령이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리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 재기 수사까지 나왔던 거구나. 그러면은 이게 검찰에서도 1차 지방검찰청에서는 이게 안 걸리고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 넘어갔는데 고검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져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속 기소까지 된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그럼 뭐 경찰까지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사안이. 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은 덜컥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경찰이 마음만 먹고 이렇게 사건을 덮어버리면 이게 다 덮어지네. 뭐 어떡하냐. 내가 피해자고 내가 만약에 고소했는데 경찰 이상한 놈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걱정이 이제 당연히 이제 들 것 같은데. 자, 오 변호사님, 이 경찰 수사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이제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처분에 대해서 불송치에 대해서 이거 이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경찰의 판단이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라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네네. 그 수사의 적부를 판단하는 또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요즘에는 아주 그 변호사도 들어가고 뭐 대학 교수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위원들이 아주 치밀하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은 고소장 아무나 낼 수 있는데 수사의 포인트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은 꼭 저희 변호사들한테 이제 자문을 받고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제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아니 뭐 하여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피의자야. 근데 물론 뭐 대부분의 수사관님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뭐 업무를 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돈 받고 사건 덮는 수사관처럼 야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 줄 테니까 좀 뭐 성의 표시 좀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은밀하게 제안을 해온다 이러면은 이것도 진짜 쌩까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돈 주기도 그렇고 참 막막할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그 속담에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현혹돼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네. 지금 그 사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고소된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 뇌물공여죄 사건까지도 그렇죠. 감당을 해야 되는데 뇌물 공여가 되는 거죠. 돈을 주는 네. 순간.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이런 아주 유사한 사건 네. 경찰이 관할 만들어내고 네. 이제 그 수사 대상인 피의자한테 네. 돈 받고 네. 뭐 이런 사건을 최근에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아주 뭐 두 분 다 아주 장기간 예, 교도소에 계시는 아,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관할이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인데 그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싶은데 관할이 다른 서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에 그 경찰서 사건을 하게 되려면은 그 피의자가 이송 신청을 합니다. 주소를 옮겨놓고 네, 네. 그렇게 해놓고서 이송 신청을 하면은 그 사건을 제가 맡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니땐 골동에 연기 날 일이 없으니 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 이상하다. 그리고 사건 수가 이렇게 왜 계속 이송돼 오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내부 감찰에서도 이제 지적이 되고 네. 지금 가이드라인이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주소지 옮길 때 보면 또 뭐 거창하게 뭐 이사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뭐 이거 고시원 같은 데다가 그래도 아무 때나 주민등록만 네, 이전해 놓는 거죠. 옮겨놓고 네. 또 잠깐 옮겼다가 사건 또 정리되면 또 옮기고 바로 또 빼고 뭐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네. 다 뭐 들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사관과의 뭐 어떤 이런 은밀한 거래는 만약에 그런 제한이 있다면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고 또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뭐 억울하게 불송치가 됐다. 반드시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마무리 멘트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최근 사건이 있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정도를 가라. 정도를 가라.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뭐 이런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이런 제안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거절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저도 같아요. 어려울 네. 것 같아. 예. 거절하고 싶어도 막 이렇게 바로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내 능력 밖의 금액을 요구하면 또 모르겠는데 또 그건 그 애초에 정도는 이제 아니겠지. 그거는 네.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닐 텐데 뭐 적당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온다면 좀 갈등될 것 같고 저한테 만약에 변호사한테 그거 변호사님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고민 살짝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결론을 안 내리겠지만 뭐 돈을 주는 결론은 안 내리겠지만 그래서 결국 뭐 사필 규정이잖아요. 네, 우리 네. 내가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고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네, 네. 정도를 가는 게 네. 좋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경찰들도 이제 권한이 커진 만큼 조금 책임감을 느끼고 뭐 극히 일부잖아요. 저는 일부죠. 사실 예. 조사 입회 가면 정말 훌륭한 경찰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요. 경찰분들 지금 12만 정도 되나요? 네, 뭐 경찰은 우리나라 한 20만 정도 되잖아요. 20만까지 늘어났나요? 수사하시는 분들 모르는 이런 사건 터지면 사실은 수사관도 진짜 힘이 빠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00명 잘하는데 한 명 이상한 사람 때문에 다 100명이 욕을 먹는 이제 뭐 이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믿었던 공권력에 10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발등이 찍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착한 승부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